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 2시 20분이고요 몇 가지 통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로 먼저 볼게요. 유로 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그 22 통화정책 회의가 다음 달 3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쪽 그때로 앞당겨져 있고 다가와 있고, 그 다음에 며칠간, 요 사이죠. 요 며칠간 여러 22위원이라든가 고위 정책 관리자들이 유로화의 강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경계하는 목소리, 결과적으로 22가 뭔가 행동에 촉구해야 된다는 그런 펀더멘털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유로가 일단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일단은 이게 지난번에 15분차 때 지난번 정고점으로부터 보면 이제는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연장을 해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상승이 일단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락이 되고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지금 하는 거다 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면 현재 약 50% 레벨을 좀 못 미쳤죠. 그 다음에 61.8레벨 정도라고 보면 되돌림에 1.36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00여 핍 정도는 조금 더 약세로 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그저께 한 2, 3일간에 만들었던 이 더블 바닥을 어제 살짝 이탈하고 다시 바운딩이 왔지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요 흐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추세가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직전 조그만 이런 고점들을 못 넘겨주는 한 계속 매도 마인드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게 지난번에 딱 저점 레벨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저점 레벨에서 어제 찍었던 이 중간 고점 약 1.377 정도 되는 자리죠. 1.3778이네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하는 한 매도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얘가 조정파로서 조금 더 이제 올라와 준다면 제가 볼 때 요 정도 자리입니다. 1.36 정도 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한 20핍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소폭의 조정파가 나올 소지가 있어요. 이 임금부터 저는 1.36 임금부터 또 1.36이라는 자리, 죄송합니다. 1.376, 376이라는 자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또 지지받고 공방했지만 결국은 뚫렸던 자리거든요. 따라서 1.376 정도까지 바운딩이 와서 추세 변화가 나와주면 직전 고점 1.3778 정도를 손절을 걸고 이 부분부터의 매도 플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볼게요. 파운드는 어제 지표가 좀 나왔었는데요. 월간 소매 판매가 개선된 걸로 나오면서 파운드가 굉장히 좀 상승을 세게 했어요. 세게 했지만 일단 멈춘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전체로 보시면 전체 하락폭에 대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A, B, C라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파랄까요? 전반적인 여기서부터 시작된 1, 2, 3를 완성하고 지금 이게 1, 2, 3 이게 어떤 상승파로 가는 형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정파 레벨, 요 하락에 대한 조정파 레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쓴자리가 이 1.662라는 127% 라인에 섰는데 조금 더 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온다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처럼 자리 있죠. 1.6670 부근에서 다만 절대로 이 라인이 뚫리면 안 되겠죠. 요 지금 동그라미가 1.67 정도가 뚫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뚫리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조정파가 그 추세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67부터는 매도 플랜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올라올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3파거든요. 따라서 매수도 가능해요. 매수도 지금 제가 파란색 초론자리 정도가 얼마냐면 1.67 죄송합니다. 1.6587 정도 되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어떤 좀 뭐랄까요, 조정파가 나와주면 이 부분에서도 살아나가는 모습을 확인해서 매수 플랜으로도 파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유로는 하락, 파운드는 상승, 유파가 아주 급락했습니다. 개별적인 펀더멘털리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크루드 오일 전날, 어제 말고 그 전날에 그 재고 발표, 발표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크게 늘었음에도 리버스가 나왔고, 어제 유럽장 시작 전에 긴 횡보가 나오고, 뉴욕장 전에, 유럽장 중반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아주요. 이 상승의 원인이 뭘까요? 뭐 일단 정유사들의 어떤 유지보수가 일단 끝났고, 어떤 전통적인 비수기 시즌이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로 유가가 강세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뭐 이미 시장은 뭐 상당한 폭까지 올렸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이 현상을 보면 이게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를 하락 깃발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어요. 요 흐름이. 근데 어제 이 공방에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05불부터 97불 레벨까지 하락한 것이 현재까지로 볼 때는 상승 중에 있었던 조정파였다라고, 상승 중, 즉 과거에 이런 상승 중에 있었던 조정파였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유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이상은 이제 102불 싸움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체 하락폭의 61.8% 되돌림 자리가 102.2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고점을 만든 이후, 어제 고점을 만들었던 딱 이 자리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자리가 전체 하락폭의 38% 조정 레벨이었는데, 어제 급등을 시키면서 50% 마저 점령을 해버렸어요. 전체 하락폭에. 그래서 어차피 50% 마저 점령을 했고, 한 이상 61.8을, 즉 102.2불 정도를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루드 오일을 뭐 매수를 보기에는 매수를 갖고 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냅두고 기다렸다가 102.2불까지 바운딩이 돼주면 그 부분부터의 매도 플랜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 추세를 따라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 해야 됩니다. 이게 조정파가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더라도, 잠시 끊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따라서 일단은 매수 관점은 100불 언저리까지 왔을 때, 100불이 아니고요, 100점 정확하게 보면 100.85 정도, 거기에서 지지가 형성이 돼주면 매수 관점을 보겠고요. 그렇지 않고 매도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B배 61.8%짜리인 102.2 정도까지의 상승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쨌든 매수 관점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크루드 오일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흐름이 끊겼네요. 어쨌든 펀더멘털 재고 상황은 상당히 늘었지만, 뭐 공급 이슈니 또 수요 확대니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야리꼬리한 점이 있어서 오일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게 조정파 수준이었다. 물론 이 조정파가 연장이 돼서, 즉 쉽게 말해서 어떤 이런 형태의, 이게 A, 이게 B, 요게 C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이게 또 다른 A, 또 다른 A, 또 다른 B, 요게 또 다른 C가 되고 다시 하락할 소지도 분명히 존재해요. 유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설명드린 대로 매수는 적어도 100.8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의 매수가 아무래도 길게 수익을 줄 수 있겠죠. 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8짜리 그 부분의 승부를 보시길 바라고요. 골드 설명드릴게요. 골드 어제 종가 무렵이죠. 4시 반 정도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이렇게 그동안 가파르게 쐐기용으로 내려오던 마지막 어떤 흐름이, 보시면 여기부터 보시면 어떤 이게 엔딩 다이고널에 1, 2, 3, 4, 5가 일단 끝났다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5가 다 끝났다. 또 급의 골드의 전통적인 지지자리 1290불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310불 레벨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10불 레벨까지 이게 아마 며칠 걸려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급하게 내려온 이 쐐기용 추세선은 일단 이탈이 됐어요. 따라서 골드는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한다고 봐요. 지금 이게 조그만 상승파 하나를 지금 만든 걸로 보이고요. 조정파가 좀 내려와 줄 거예요. 조정파가 내려와 주면 제가 볼 때는 1392불
91불 요 정도 레벨, 거의 추세선 돌파 조정 레벨까지, 예, 그 레벨까지 왔을 때, 예, 오늘의 스탑은 당연히 일단은 어제 저점을 잡으셔야 되고요. 예, 가장 근접한 레벨까지 왔을 때, 예, 조정파가 아마 이렇게 A, B, C로 내려올 겁니다. 분명히. 예,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골드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금펀드들, 헤지펀드, 그 금펀드들의 청산 물량이 아마 월말 어제 기점으로 다 아마 끝났을 거예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신규 매수 세력이 월말 월초부터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골드 한번 멋진 걸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엔화, 예, 엔화는 지금 현재 어제 아베 그 총리의 뭐 경제 스승격인 사람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었어요. 빠지고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조정파 레벨로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현재 지금 9800 레벨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9800 레벨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 이고점이 일단 당장 뚫리지 않는 한, 엔화는 매도 레벨, 달러 엔의 매수, 엔화의 매도 전략을, 예, 권고합니다. 따라서 이고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약 9810이죠. 지금 뭐 거의 뭐 이고점 인근이죠. 이고점을 한 번은 시도할 거예요. 이걸 따려고 한 번은 시도할 거니까 이고점 인근 부근에서, 예, 요 한 9800과 9810 사이에서 저는, 예, 매도 전략을, 예, 엔화도 권고를 해요. 권고하고 스톱을 여길 잡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조정파를 혹시나 요렇게 써버릴 수가 있는 거라, 그럼 잘못하면 9820 근처 10 근처 톡 건드리고 리제션 바로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9810, 9800 부근에서의, 예, 매도 전략을 권고합니다. 호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조정파 레벨로 보이고 있어요. 아마 ABC 형태의 조정파, 즉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A 좀 조금 올라오는 B, 그 다음에 한번 내려오는 C가 나오고, 예, 아마 이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가 상승으로 갈 때는 정말 지리멸멸하게 이런 저점을 안 깹니다. 잘 안 깨기 때문에 호주는, 예, 거꾸로 일단 이 저점 얼마죠? 1.9164가 깨지지 않는 한, 예, 이 삐자리에서의 매수 전략을 거꾸로 권고해요. 호주는 지금 유로하고 파운드와 달리, 예, 여러 가지로 매수 흐름이 굉장히 붙어 있는 장면이에요. 어제 유로 어제도 굉장히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9180 정도 레벨, 예, 요 인근에서의 지지가 형성돼주면, 네, 매수 전략으로 다시 더 올리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 보니다. 호주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일단 어제 오늘 순자리가 참 요 밑에서부터 이게 지금 ABC라고 크게 보면 요거를 A로 봐야 되거든요. 요거를 큰 A로 보시고, 예, 이거를 큰 B로 보고, 지금 C파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C파가 이 C파에 어떻게 보면 C파에 이게 1번, C파에 이게 2번, 네, C파에 3번이 올라가야 될 장면이기 때문에 3번은, 네, 아직 멀었어요. 1번 파동에 적어도 161.8%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는 점 염두하시고 매도보다는 매수 전략으로, 예, 참여하시기를 호주를 권고합니다. 오늘도 멋진 트레이딩 하십시오. 고맙습니다.